예. 지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 피사로 풍경화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대상을 볼 때 감정이입한다는 거, 저 상황을 자기 가슴에 담아야 돼요. 한 사람이 어떻게 지나간다는 둥, 숲에 어떻게 물러나 있고, 저 어둠이 어떻게 깊게 들어갈 것 같고, 돌아 나가는 길인지, 돌아 들어오는 길인지, 그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이 이 그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방법 중에 제일 제가 항상 으뜸으로 삼는 거는 구도니까, 구도를 잡는 요령을 항상 외운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림이 상황이 바뀌면은 개념만 같이 가면 돼요. 그림이 바뀌면은 그 적용성은 약간 변합니다. 하지만 내용은 같은 거예요. 항상 똑같아요. 그 불변이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방법은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응용인데, 그 응용하는 것은 단지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기본적인 설명과 응용하는 설명, 이 두 가지를 다 할 거예요. 그래서 구도를 저 그림에 한해서, 저 대상에 한해서 어떻게 쉽게 잡는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 의식을 높이셔서 한번 같이 그린다는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저 그림에서 저는 눈을 감고 이렇게 보니까 제일 크게 느껴지는 게 길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느낌. 이제 제가 감정이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빛을 받았는데 빛이 왠지 왼쪽 편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왼쪽에서 이렇게 떨어짐으로 해서 이쪽에 그 풀밭이 나무가 더 밝게 느껴지는 느낌. 눈을 감으니까 그렇게 느껴져요. 여기 밝은 그 나무 하나도 이쪽 방향이 좀 박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방향을 생각하지 않고 그림을 그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빛이 그림자가 크지 않은 걸로 봐서는 그림자가 별로 안 느껴지거든요. 이거는 고도가 높았을 때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까지도 해야 됩니다. 조금 과학적인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까지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저것은 대낮에 한 사람이 저 길에서 걸어 나오는 것처럼 보이네요. 아니면 그냥 서 있든가 뭐 그런 느낌인데, 길은 뭔가 중앙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 중앙선이 아니라 그 선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하나의 오솔길이고, 옆에 풀빛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잔디 같은 짧은 풀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오솔길이 하나는 가다가 끊겼고 하나는 저 길을 따라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로였던 것이 풀이 나서 오솔길로 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내용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먹고 그리면 그런 그림이 됩니다. 어쨌든요. 자, 그래서 지금 저 그림을 봤을 때는 한눈에 저걸 저 같으면은 아주 쉽게 그리는 방법이, 길이 어디 있고 이렇게 하면 복잡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평면으로 봤을 때 그냥 하나의 도형 보듯이 이렇게 느껴지는 뭔가의 도형이, 이런 도형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느껴져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 여기 또 여기에 도형 하나가 이렇게 돼서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여기에 여백이, 요거 밝은 여백이 요렇게 돼서 요로 들어와서 요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달리 보고 있죠? 이게 그림을 그릴 때 뭔가 빨리 포착을 할 때 쉽게 면적으로 이해하면 이게 아주 간단해요. 나머지는 뭐예요? 면적과 기울기예요. 여기에서 기울기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나가죠. 길이 돌아나가는데 여기에 이렇게 꼭지점이 한번 휘어요. 이렇게 휘어서 여기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여져요.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하지만 단순하게 여기에 무슨 하나 동물의 얼굴이 여기 입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입이 있는 것처럼, 이게 호랑이인가요? 그 입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한 번에 이렇게 봐버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본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쉽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놓여져서 길이 이렇게 빠져있다. 아주 의지적으로 봐야 돼요. 의지적으로 여기에 놓여있는 이 사다리꼴의 이 길, 풀밭에 놓여져 있는 또 여기
조그만 오솔길도 있는데 이거는 그리지 않죠. 작은 거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 큰 도형의 속 안에 또 하나의 그 나무가 요렇게, 요거 도형으로 보면 쉬운데 무슨 뭐 요렇게 있네요. 여기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있고, 제가 지금 연하게 구도를 잡고 있는데 요렇게 있고,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요거는 사실은 여기에 요렇게 단독으로 있는 나무예요. 나무 줄기가 있어가지고 요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붙여서 봤죠. 응? 여기도 요렇게 보면 나무 하나가 요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요렇게 또 놓여져 있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따로따로 보면은 헷갈려서 못 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질 않아요. 절대로. 덩어리로 묶은 거부터 큰, 처음에는 떡매를 치듯이 큰 한 덩어리로만 놔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에 그걸 떼어가지고 송편을 빚어야 돼요. 하지만은 처음부터 송편을 빚을 생각으로 일일이 나누지 않아요. 그거는 하수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눈이 발달할수록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처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아주 쉽게 생각할 거예요, 저는. 겁 없이 이제 어느 정도 구역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드로잉을 합니다. 구도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 휠을 이렇게 진하게 떠요. 이렇게. 이거는 크로키이기 때문에 똑같이 뜨는 게 아니라 내가 느낀 대로 뜨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뜹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길을 그리고 뭐 구름이 떠 있고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늘 상상을 하지만 내가 보는 건 냉철해야 돼요. 구도를 못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면적으로 이해하고 세기로 진하기, 밝음, 막 이런 식으로 큰 단위가 될 수 있는 그런 획으로 큰 면적으로 나눠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주 쉽죠.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눈을 감고 그릴 거예요. 뭐 자세히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쉽게 그리면 바로 먹입니다. 이렇게 더 뭐 이렇게 그려도 돼요. 이렇게 해서 연한 데가 있고 진한 데가 있으면 이렇게 칠하면 돼요. 여기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눈을 감고 그립니다. 자, 여기 연한 데는 별로 안 칠했어요. 이렇게 해서 진한 데를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막 어렵게 그리셨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게 저한테는 즐겁고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그립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진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한번 건드려 봅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사람은 포인트가 되는 사람은 뺄게요. 자, 여기도 진한 게 이렇게 있네요. 목탄은 이렇게 눕혀서 해야만이 자연스럽게 눕습니다. 파스텔도 이렇게 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파스텔을 하는데, 파스텔 할 때 처음부터 구도가 잡히면 바로 크게 들어갈 겁니다. 별로 지금 그린 거 없죠, 그죠? 이거를 막 복잡하게 처음부터 형태 잡고 그러면요, 저는 더 어려워요. 그렇게 누구나 더 피곤하죠.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거를 막 형태 나눠놓고 일일이 하나씩 칠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정확하게 이게 되질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확실히 전체적인 이 덩어리를 크게 톤의 흐름을 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한 상, 중, 하로 나눠서 진한 것부터 아마 표현하는 게 명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진한 거는 단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단칼에 들어가요. 이게 처음에는 이걸 여러 번 칠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목타는 진한 데는 처음부터 진하게 칠해야 돼요. 짧게 잡으면 이제 진하게 칠해지겠죠. 제 눈을 감고 있어요. 저는 눈을 뜨면 안 그려져요. 집중적으로 칠하면은 거기가 또 오히려 진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힘을 줘서 힘있게 발라야 됩니다. 한 요 정도 되면 이제 멀리 나와서 이게 현재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항상 멀찌감치해서 쳐다보면서 중간 점검을 합니다. 사실 여기 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저걸 서둘러서 그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아주 중요한 자리고 나중에 잘 그려야 되는 자리지만 먼저 잘 그리면 망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점하시기라고 그러죠. 아주 중요한 거는 나중에 정교하게 그려야 돼요. 그래서 숨을 고르고 그려야 되고 처음에 그릴 때는 설정이 덜 돼 있도록 밀어놔야 돼요. 뒤로. 사람들은 반대로 그리죠. 사람 얼굴 그리면 눈부터 그려야 됩니다. 눈의 설정은 좋지만 묘사를 해놓으면 나중에 망칩니다. 계속 저도 눈을 감고 있어요. 손끝을 쳐다보면 그림이 안 그려져요. 눈 감고 뿌옇게 보세요. 그 형체감으로 다가가지 형태감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여기 나무는 위에서 빛이 오기 때문에 막 깔아놓으면 안 돼요. 채도가 떨어져가지고 칙칙해지고 어두워집니다. 탁해지고. 그래서 맑게 흙탄을 거의 비비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도 하늘을 그려야 되겠죠.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하늘도 상당히 풍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성으로 그리면 안 되고 침착하게
존재감은 아주 확실치 않지만 연하게 처리를 해서 풍경을 도와줘야 돼요. 앞에 있는 숲을 도와줘서 하나의 배경으로서 자리 잡아야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안대를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휴지로다가 그리는 걸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를 좀 하셨어요? 이렇게 그리실 수 있겠죠? 오래 가겠습니다. 그죠? 어렵지 않게 잡았죠, 그죠? 뭐 막 그렸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싹싹 비비지 않죠? 아끼죠? 이렇게 비빌 때도 눈을 감고 합니다. 반쯤 눈을 감으면요, 안배하기가 쉬워져요. 여기는 이제 나무의 이파리가 디테일이 좀 있어서 약간 그런 기분을 내놓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나중에 봐서 이렇게 절묘하게 처리해야 될 자리들이 있어서 조금 날카로움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자극적인 형태를 약간 단절하듯이 이렇게 해놨어요.
멀리 빠져있는 하늘은 미리 살짝 비벼 넣어서 뒤로 쭉 빼놓습니다.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멀리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이쪽의 하늘은 굉장히 밝은데 그래도 톤이 있어요. 그래서 살짝 휴지에 묻은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한 불을 넣어서 미리 이렇게 바탕을 비벼 놓습니다.